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예성의 김순주 노무사입니다. 회사를 계속 다니시던 분들은 한 번쯤은 실업급여에 대해 찾아보거나 관심을 가져보셨을 텐데요.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급여로서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특정 퇴직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을 상실신고할 때에는 상실 사유가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 상실 사유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이렇게 다양한 종류별로 상실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 사유와 해당되지 않는 사유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 대상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중에서도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모 표시가 되어 있는 건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이 통근이 곤란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을 이동했을 때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는 센터에서 할 때 그 네이버 지도나 이런 내비상에 왕복 3시간 이상이 나오는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사업장에서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나 이런 걸 당한 경우에 당연히 피해자가 해당이 될 텐데,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는지 아니면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당함으로써 그냥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인데, 이 경우로 퇴사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보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또는 업무 종류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먼저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이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소견서가 필요하고, 이 질병으로 인해서 해당 업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고, 또 휴직 또는 업무 종류의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휴직 또는 업무 종류 전환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요한 게 실제로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할 때 지원을 해주는 급여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있어서 퇴사를 했는데 바로 또 구직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낫고 나서, 치유하고 나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의사소견서가 하나 더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구비가 되면 구직 활동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요.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할 사유가 필요하고, 근데 본인 아니고 다른 사람이 간호를 할 수 있다, 가족 중에, 이러면 해당이 안 돼요. 본인만이 간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입증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경우, 이것도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해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그리고 이렇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그 더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지 않아서 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자녀의 육아 등으로 인해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 이것도 이제 입증을 하셔야 되고, 근로자가 퇴사자가 입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고용보험 상실 사유 중에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 체불 등으로 인한 잦은 퇴사인 경우에는 모두 실업급여가 가능한데요. 사업장 이전을 해서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으로 감으로써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 통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왕복 3시간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유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근로 조건이 이제 더 낮아졌을 때, 그리고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그리고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경우, 그리고 연장 근로 한도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금 여기 경우는 이제 사업장 이전이나 정근을 제외한 이 경우는 사실 다 사업주가 노동법을 위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장에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에 따른 퇴사, 여기에는 권고사직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기칙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 또는 권고사직일 경우에도 제가 세모로 표시를 했는데, 간단하게 크게 기책사유가 아니다. 퇴사자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동료와의 불화 등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중대한 기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돼요. 거의 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정년 후에 회사에서 재고용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위탁으로 1년, 2년 더 근무를, 위촉으로 더 1년, 2년 더 근무를 하라고 권유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논리와 비슷하게 계약기간이 만료나 공사 종료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계약 연장 의사 표시를 했어요.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 의사 표시를 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상실 사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강의 자료는 네이버 카페 예성과 인사합시다에 올려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